시간은 잠시 머물렀다 다시 떠납니다. 1만 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자연, 그리고 그곳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소리를 펴기가 어려운데요. 화려한 이스탄불을 벗어나 숨겨진 터키의 옛 도시들을 걷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들어낸 강을 따라가며 만나는 몰랐던 이야기들. 시간이 멈춘 옛 도시에서 역사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는 옛 문명이 강처럼 흐르는 도시 하산 케이프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1시간, 저는 아시아와 유럽이 맞물리는 도시 이스탄불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형제의 나라로 익숙한 터키는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 멀리 터키 동부의 호수 도시 반.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5시간, 오래된 옛 도시 하산 케이프로 향합니다. 터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색색깔의 향신료 시장.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터키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암절벽, 그곳에 터전을 마련했던 고대 터키인들의 삶.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 하산 케이프에는 이 강을 따라 옛 문명이 흐릅니다.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인데요. 그 인류의 시원이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어났던. 풍경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이 안에 농축된 이 풍경 속에 들어있는 숱한 역사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가슴으로 막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티그리스 강에 자리한 하산 케이프의 아침은 자욱한 물안개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저는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고대 도시가 더 궁금해집니다. 밤새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들의 기지개로 마을은 잠에서 깨어나고, 여느 동네와 다름없이 사람들도 분주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현재 하산 케이프의 인구는 3천여 명. 10여 년 전보다 인구는 절반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하산 케이프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이주 정책 때문입니다. 마을 뒤에 자리한 바위산에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올라서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지만 한때 이곳에는 수천 개의 동굴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선사시대부터. 그 이후로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주거 흔적이, 불 뗐던 흔적이요. 그리고 저희 보면은 방이 아주 직사각형으로 다 깎였습니다. 선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 바위를 최대한 이용하되 깎아서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던 흔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파르돈, 파르돈, 파르돈.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살폈지만 안에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닭만
근데 요 뗄나무도 있고. 자, 이제 동굴집의 방과 계단은 원래 바위가 생긴 모양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듬어 만들어졌습니다. 여긴 보통 언덕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올라가기는 어렵고. 이야, 이 높은 가파른 계단을 따라 바위산 위에 오르자 눈앞에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와, 저 풍경. 지금 이 동굴이 꽤 높은 곳에 있는데요. 앞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하산 케이프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 뭐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동굴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자연 동굴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정자국이 이렇게 빗살무늬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 있는데요. 요 아래 계단을 또 지금 보니까 또 정자국이 그대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인이 일일이 이 정을 쪼아서 이 굴을 만들었다는 그런 확신은 뭐 듭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집을 두고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떠난 걸까요? 바위산을 내려오던 중 저와는 반대로 올라오고 있는 주민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Merhaba. Merhaba. Bir hayvanlara bakabilir miyim? Yes. Teşekkür ediyorum. 놀랍게도 바위산 한쪽에는 아직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동굴집에서 살던 사람. 그런데 이주 정책으로 인해 아랫마을로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짐을 놓아두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동굴집이 그의 고향집인 셈입니다. Eski zamanda burada yaşıyorduk. Yani evimizde de buradaydı ya. Yani şu odada diyelim ki 10 kişi yaşıyordu. Ha. Burada da ateş yakılıyordu içeride. Ha. Yani yemek o şurada yapılıyordu. Ondan sonra çay, kahvaltı falan hepsi burada aynı yerde yapılıyordu. Aynı yerde. Hı hı. Mağarada. 옛날 사람들이 모여 살 때는 지하의 관을 따라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물을 떠다 날라야 합니다. 물은 바위산을 타고 내려오는 지하수입니다. Niye su durduruyorsunuz? Bu koyunları götüreceğiz. 창고 외에도 이 동굴집에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축우리로 쓰는 것인데요. 여기는 새끼 양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이고, 애기 낳다, 애기. 애기, 어? 너는 지가 개인 줄 아나 봐? 꼬리 건드려. 아, 여기서 원래는 이게 사람의 주거 공간이었을 거예요. 인간의 주거 공간인데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염소하고 양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건너편 동굴집은 외양간으로 사용됩니다. 동물들마다 제 방이 따로 있는데 재미있는 건 각각 알아서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집들은 이제 터키 정부의 소유. 알다이시 부자는 정부의 허락을 얻어 이곳에서 목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Evet. 하산 케이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다이시 역시 세 아들의 도움을 받아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이를 돕는 건 제일 아래 아들 셋입니다. Bir de diğer abim geliyor aşağıda, yedincisi geliyor. 알다이시는 스라에 모두 10형제를 두었습니다.
Merhaba Mesut abi. Merhaba. Merhaba, Nasılsın? merhaba. Sağ olun. Siz nasılsınız? İyidir, iyidir. 해질 무렵 하루 일과 중 제일 중요한 일이 기다립니다. 그것은 바로 양떼 가족의 모자 상봉. 오은의 초지에서 풀을 뜯던 어미와 이곳에 남아있던 새끼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희한하게도 어미들은 제 새끼를, 새끼들은 제 어미를 단번에 찾아갑니다. Hani derler ya insanlar konuşa konuşa hayvanlar koklaşa koklaşa anlaşır. 물론 이놈처럼 제 어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녀석도 있습니다. 하루내 떨어져 있던 어미와 만나는 시간. 새끼들에게도 어미들에게도 행복한 한때입니다. 젖을 물리고 나면 다시 이산가족 신세. 어미와 새끼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밤을 보내야 합니다. Niye öyle şey Şu an anneler? akşamları annelerin yanında kalmamaları için. Sütleri sabah yemesi için. Bir de orada yem vereceğiz annelerine. Onun için ayrı. 한때 사람들이 머물던 이 동굴집은 이제는 양들을 먹이고 키우는 집이 됐습니다. 그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하산 케이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동굴집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하산 케이프 구경에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티그리스강. 이 물줄기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인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찬찬히 강가를 돌아보던 중 저와 같은 여행객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여름이 아닌 요즘에는 흔치 않은 여행객입니다. Merhaba. Sana yolu göstereyim. 예.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하산 케이프 토박입니다. Bir zamanlar bu köprü yıkılmadan önce, bozulmadan önce Irak, Basra oralardaki kervanlar bu köprü üzerinden gelir batıya doğru giderlerdi. Bu köprü üzerinden gelir batıya doğru gittikleri için Hasankeyf o zamanlar çok gelişmişti.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적들이 발굴되는 것을 직접 보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만난 또 한 명의 주인. 저런 배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부는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거둬들입니다. 목축과 함께 고기잡이는 이 마을 사람들의 또 다른 생계 수단입니다. O balığın adı neydi? Şah. Şah. 그 역시 조상 대대로 하산 케이프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İyi, ne zaman kuruldu? Sabahleyin kurdum. Bu sabah. 잠시보다는 좀 작고 이 섬진강 어느 만원해요? This is Şah. This is Şah? Şinok. 신옥, Şinok, 샤. Şah. 내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신옥고 이건 샤랍니다. 샤? Şinok. 신옥크. 요즘 이 어부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산 케이프 마을에는 정부의 이주 명령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Kilosu 3 lira. 4 lira ha. 다른 마을로 이주하게 되면 이나마의 벌이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터키 정부는 티그리스 강을 막아 다목적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압둘라 씨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도 곧 물속으로 사라질 고향을 담아두기 위해서입니다. 100 kilometre uzunluğunda. Şu olduğumuz yer yaklaşık 46 metre su altında kalacak. Benim için Hasankeyf'in olmayışı, Hasankeyf'in yok oluşu
cehennemin öbür adıdır. 하산 케이프의 아침은 다시 안개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같은 시간에 같은 일과가 시작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동굴집을 고집했던 걸까요? 편리함보다는 익숙한 것을, 새로움보다는 옛 것을 지키겠다는 것. 그것은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역시 이 동굴집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수천 년 전부터 반복되던 일일 거예요. 목동이 있고 양이 있고 안개가 있고 강물이 흐르고 또 해가 떠오르고 사람은 왔다 가지만 이 자연은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그 어떤 그 진리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전 1만 년 전의 문명을 간직한 도시. 우리가 오늘 그 문명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스레 지켜온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산 케이프를 떠나 다음으로 향한 곳 역시 고대 문명의 옛 도시. 저는 이제 실크로드 상인들의 숙소가 있었다는 마르딘으로 향합니다. 마르딘으로 가는 길은 한참 산으로 이어집니다. 해발 1000m의 산기슭을 따라 세워진 도시 마르딘. 그 산 꼭대기에는 커다란 성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르딘의 명물은 누가 뭐래도 원형이 잘 보존된 산동네의 골목길입니다. 아빠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골목과 골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계속 미로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역사죠. 수천 년 역사겠죠. 그동안 보아온 터키 일반 집들하고는 또 달라요. 아랍풍이랄까요? 아라비아풍의 그런 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어떻게 이 수천 년을 버텨왔을까 생각하면 아예 기초가 잘 돼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서 누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벽들이 이렇게 높은 건 도시 자체가 요새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Merhaba. Teyze. Ya burada hepsi görünüyormuş. Aha görünüyor. Hepsi. 수많은 정복자의 손을 거쳤던 이곳에 마르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시리아 제국 통치 시절. 마르딘은 요새를 뜻하는 고대 시리아어 메르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제일 재밌는 건 시장 구경입니다. 마르딘의 시장은 여느 시골 마을과 비슷합니다. Hello, kolay gelsin. Merhaba. Hello. How are you? 다른 게 있다면 여행자에게 유독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때마침 점심때라 이곳 시장 안에서 유명하다는 터키식 피자집을 찾았습니다. 아까 만났던 시장 상인이 추천해준 가게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주문이 밀리는 모양인지 모두 분주해 보입니다. Merhaba. 밀가루를 반죽해 화덕에서 구워내는 이 빵은 인도의 난과 비슷해 보입니다.
터키 사람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예크맥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로 치면 쌀밥과 비슷한 터키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benim dededen kalma. Yani babam dede, baba biz. 찍어서 빵은 손으로 찢어 양념된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쭉 내렸어요. 좀 허덕에서 지금 구워서 나오는데 그래서 야채를 이렇게 볶아서 빵아 맛있습니다. 저만 먹어 죄송한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아저씨 아이고 솜씨가 대단해. 메라바? 솜씨가 대단해. 이게 기계로 이렇게 자욱을 한 것 같아도요.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겁니다. 저 아저씨가. 보내디. 손으로 반죽하는 이 솜씨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반죽과 더불어 불의 세기와 굽는 시간 역시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가게는 이복 형제인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각각의 어머니에게서 17, 15, 그 형제만 해도 32명이 된다고 합니다. 마르딘 시장의 또 다른 구경거리는 공예품입니다. 화려한 문양으로 눈길을 잡아끄는 이 공예품은 모두 주석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주석이나 구리를 가지고 이게 주전자. 메라바. 마르딘은 시리아와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 덕분에 터키풍과 아랍풍이 절반쯤 섞인 독특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 데서 나올 듯한 그런 거대한 것도 있고요. 요거는 조명 기구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확대 샹들리에라고나 할까요? 예. 오, 저쪽에는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요거는 악마의 눈이라고요. 주술적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런 걸 걸어놓으면은 악귀가 침입하지 않는다 해서 집집마다 걸어놓으면 여기 와서 또 보네요. 공방은 가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친 김에 공방 구경까지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메라바. 예, 여기서 이걸 만드시는군요. 주석 제품을. 이분은 작품이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팔려나가는 이름난 공예가. 그런데 뜻밖에도 만드는 작품들은 모두 생활용품들입니다. Güveç içindir. Güveç yapılıyor içinde. 보석함을 닮은 작은 구리통.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Eskiden hamama götürüyorlardı bunları. Şimdi vitrinlik olmuş. 공들여 손으로 만든 생활용품들. 옛 도시 마르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목욕 비누통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면 시내를 활보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선 남자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만 돼도 이렇게 말을 부릴 줄 압니다. 마르딘의 길은 좁고 구불구불합니다. 거기에 계단도 많습니다. 그러니 가파른 길을 다니는 데는 말이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여기는 말이 자가용이에요. 수십 년? 한 100년쯤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도 옛날, 사람은 뭐 지금 사람이겠지만 이 운송 방식이나 교통이 또 옛날,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신기합니다, 제 눈에는. 도시 안쪽 공사 현장에선 또 당나귀를 이용해 석재를 나릅니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태반이라 대부분의 운송 역시 말과 당나귀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나귀를 이용해 청소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는 시청에 소속된 청소공무원입니다. Nereye gidiyorsunuz diyor. Şimdi istirahat edecekler. Şimdi gidip onlara saman vereceğiz, su vereceğiz, istirahat edeceğiz. 길이 좁다 보니 청소차가 다니기 힘들어 당나귀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닌 지만 5년째. 이제 둘은 서로 말도 통하는 사이라는데요. 청소하는 개인입니다. Emir verdiği zaman duruyor. 여봐 이렇게 명령하는. Yürü dediği zaman yürüyor. Seslediği zaman duruyor. O da mesela sesi tanıyor. 아 세스탄. 당나귀는 청소공무원과 함께 오전, 오후 2교대로 움직입니다. 이번엔 채소 장수 아저씨입니다. 이건 감자, 이건 당뇨, 이거는 시금치. 이거를 이제 골목에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겁니다. 예, 우리도 치면은 계란 왔어요, 달걀 왔어요 하는. 네. 도시도 사람들도 모두 고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청소 당나귀들의 집이자 휴게소. 마르딘시 시청에는 모두 40마리의 청소 당나귀가 있다고 합니다. Toplama yeridir. 여기가 이제 집화장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니까 이 당나귀들이 모여들고 이 가져온 쓰레기들을 여기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나귀들도 들어온 시기에 따라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들 간에 이런 신경전도 수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Ya korkma ya. 이 집화장 역시 예전부터 내려오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르딘에선 새 건물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안장들 역시 옛것 그대로입니다. 고장나는 것은 그때그때 고쳐서 사용합니다. 당나귀는 시청의 공식 재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시청에서 돈을 내 관리합니다. 당나귀도 당나귀지만 청소부들 역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당나귀를 이용하는 지금의 방식에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Ben eve gidiyorum. Hadi. Kendine iyi bak. Kolay gelsin. Sağ ol. Hadi. Çok teşekkür ederim. Sağ ol. Teşekkür ederim.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옛날 실크로드 상인들이 묵었다는 카라반사라이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뜻밖에도 지금 음식점입니다. 특이한 건 식당 역시도 고친 곳이 하나 없습니다. 여기가 이 번화가 한가운데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그냥 보통 음식점이 아니고 캐러반사라이라고 그러죠. 대상숙소라는 곳인데 옛날에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다니던 대상들이 여기서 묵고 말을 여기 매두고 밥을 해먹고 이렇게 묵어가던 곳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음식점으로 변했어요. 점심도 해결하고 구경도 할 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메라바. 옛날 숙소를 구경하러 왔다고 하자 점원이 느닷없이 제 손을 잡아 이끕니다. 놀랍게도 이 집의 한쪽 구석엔 동굴이 있습니다. 옛날 군인들이 만든 대피로입니다. Burası 550 yıl önce han olarak kullanıyordu. Garajken biz burayı aldık, restore ettik. Restore ederken bu geçit bulundu. 이쪽으로 가는 골과 이쪽으로 가는 골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더 좁아집니다.
동굴은 갈수록 낮아지고 좁아집니다. 이 동굴은 산 꼭대기에 있는 마르딘 성체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체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군사들이 여기로 이 길로 왔겠죠. Burada da bir yol var. Kuyu. Yerden su geliyor. 물이 계속 Kuyu 이제 var. Yani burada kaldıkları zaman sığınmak amaçlı da kullanıyorlardı. Suların ihtiyacını buradan gideriyorlardı. Kuyu var burada. 단순한 대피로뿐 아니라 전세가 불리할 땐 이곳에 집가하며 반격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평평한 방에 우물까지 갖췄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니 성곽이 드러납니다. 이제부터는 성체로 들어서는 길이라고 합니다. 마르딘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예지디교, 이슬람교 등 많은 고대 종교가 둥지를 틀었던 곳. 그만큼 전쟁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되면 이곳을 통해 빠져나와 후방에서 적의 뒤를 쳤다고 합니다. 마르딘이 자체가 요새라는 얘기가요. 실감이 내는 게 역사가 이 정리되지 않은 역사, 이렇게 그대로 있는 역사도 참 저한테 그 뜻밖의 그 신기함과 뭐랄까 놀라움을 주네요. 물이 지금도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참 음식점에 연결되어 있는 굴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주 뜻밖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터키를 가리켜 살아있는 야외 박물관이라 일컬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자리에 그대로 남은 옛 문명의 흔적. 시간과 함께 이 거대한 박물관을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사람들. 그들은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대신 도시를 위한 사람으로 기꺼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역사를 남기고 흘러갑니다. 사람이 진정 그 역사의 일부로 남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생에 이런 풍경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머물러 있는 땅 하산 케이프, 그리고 마르딘에서 만난 고대 도시의 흔적. 허리를 펴기가 어려운데요. 수천 년 전의 삶을 오늘에 이어가는 사람들. 내려봐. 터키의 동쪽 이곳에 성서보다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만나는 신비의 호수 반. 천년 전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그곳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1시간, 저는 아시아와 유럽이 맞물리는 도시 이스탄불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형제의 나라로 익숙한 터키는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저는 터키에서도 멀리 동쪽 호수의 도시 반으로 향합니다. 반 호수는 터키에서는 첫 번째, 중동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스탄불에서 1시간여. 하늘에서 만난 반의 첫인상은 뜻밖에도 순백의 설원이었습니다. 멀리 터키 동부 끝자락에 자리한 낯선 도시 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여행객에게도 웃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공항은 건장한 청년들로 한가득입니다. 오늘 입영하는 날이라거든요. 이쪽이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영하는 그 젊은 청년들, 장정들인데요. 지금 이 청년들은 최전방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최전방으로 입영하거든요. 우리로 보면 어디쯤 될까요? 저 뭐 화천이라든가 뭐 양구 뭐 이런 쪽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터키 역시 15개월간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입니다. Vatan sevgisi olarak yapıyoruz biz. Hiçbir menfaat beklemeden. Diğer ülkelerde para karşılığı maaşla askerlik yapıyorlar. Burada 이곳이 군사 지역인 까닭은 쿠르드 반군 때문입니다. 반호수를 향해 가는 길. 3월인데도 제법 굵은 눈발이 내립니다. 잠시 차를 세운 사이 산기슭에 반가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온 양과 염소떼들. 그런데 이 눈밭에 먹을 것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눈 오는 날도 양떼를 몰고 나오나요? Yağarsa da her gün çıkıyor. Tabii keçi çıkar. Koyun bazen böyle yer kapanırsa koyun çıkmaz. 이곳은 쿠르드족의 주거지역. 왠지 좀 긴장됩니다. Sizin yüzünü bir şey gösterebilir misiniz? Tabii. 그런데 마스크를 벗은 청년의 얼굴은 생각보다 애띠고 귀엽습니다. Hadi. Görüşürüz. Güle. 터키 동부 지역은 수천 년 전부터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목축은 단순한 일을 넘어 그들에겐 삶의 방식입니다. 근처에 있다는 쿠르드족의 가축 시장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이래 봤자 큰 공터가 전부입니다. 사람들과 소, 양, 염소가 뒤죽박죽 섞여 어수선합니다. 와, 여기가 쿠르드족 동물 시장이구나. 한번 가보자. 가축을 사고 파는 것과 동시에 도축도 한 자리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Merhaba. Merhaba, nasılsın? Çin. Kureliyim. Hoş geldin. Hoş geldin. Hoş geldin. Safa geldin. Nasılsın? 이 전부 이제 쿠르드족 아저씨들인데 겨울에도 이런 과일이 막 나오네. 가축 시장이라지만 채소와 여러 가지 생필품도 같이 눈에 띕니다. 재밌는 건 장보러 나온 사람들이 모두 남자라는 것. 이슬람교 관습상 장사는 물론 장 보는 것까지 모두 남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저건 뭐야, 닭이야. Çıkayım mı? 5 milyon. Tabii ona 5 milyona. 이곳에선 아직도 개개인이 가축을 사고 팝니다. 그러니 가격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가축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건 아무래도 소입니다. 키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료값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유, 춥겠다. 메라바. 이쪽은 소고, 저쪽은 양이고. 가축 시장에서 소다음으로 눈에 많이 띄는 건 양과 염소입니다. 터키 동부는 초원지대가 많아 전통적으로 양과 염소를 많이 키워왔습니다. 하루에 찾는 사람만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Yarın kapalı.
Yarın kapalı. Başka gün açık, her gün açık. 소년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나와 가축 사고 파는 걸 배웁니다. 아저씨 한 명이 크고 용감한 자기소를 구경꾼인 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리카. 무서워. 아주 성질이 보통이 아닌 소입니다. 이게 막 저기 투어 나가도 있었어요. 소싸움. Merhaba. Güney mi kuzey mi? Güney. Kuzey. 사람들은 여행객인 저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눈이 참 맑으세요. 욕심 없이 살아온 분들의 새끼. 새끼. 제가 궁금해하는 건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 난 싫대. 얼마나 놀랐겠어, 애가. 오케이. Çek. Güzel çek. Okey. Okey. 쿠르드족의 가축 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놀이터나 사랑방에 가까운 느낌. 흥정을 하다 싸우거나 소리 높이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یه جا دستیم موجود 말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와 악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장은 파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가축들이 다 팔릴 때까지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다 같아 보여도 좋은 양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빨을 보는 겁니다. Bu diş. Dişleri. Dişleri. Niye dişleri bakıyorsun? Ya bakı yaşlı mıdır yaşlı? Yaşlıdır yaşlı değil mi? Dişi olduğu zaman gençtir. Ha. Dişi olmadığı zaman yaşlıdır. Ha evet biliyorum. Obis. Bu diyor alttan bakıyor gebe mi gebe değil mi? Gebe. Bak alttan gebedir. Ya alttan bakıyor yavrusuna bak. Meme var meme. Süt. O süt değil, kandır.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거래 방식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잡은 손을 놓으면 거래가 깨집니다. Çok fiyat nedir? Çok fiyat. Pahalıdır. 서로의 눈을 보고 체온을 나누면서 하는 거래. 저라도 거짓말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هم 500 يا براتي براتي نو براتي هم 500
25 ساله چکو زیده یا نه 25 بریم زیده یا هوا 마침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525 17 18 اول 19 اول 20 1 2 3 4 5 6 7 한 번 거래 때마다 양 수십 마리가 오고 갑니다. 8 milyar 925 이만큼의 양은 이곳에선 큰 재산입니다. çoğalsın. Bak bunu getireceğim. Gelen sene boğazlayacak, daha çok olacak. 해가 넘어가면서 북적이던 가축 시장도 한산해집니다. 가축을 사고 파는 일, 가격을 정하는 일에도 쿠르드족 삶의 방식은 그대로 엿보입니다. 서로를 믿으며 마주 잡은 손으로 이끌어내는 타협과 합의. 오래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참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여자분들은 없지만은 노인들이나 중년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어울리지는 이런 시장이 좀 굉장히 감명 깊고 특이했습니다. 시장이 파할 무렵 새로 산 양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가까이는 근방에서 멀리는 100km 가까이 떨어진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가축 시장의 역사만도 무려 100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반호수를 향해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끝도 없이 넓은 설원이 펼쳐집니다. 진짜 뜻밖의 이 설원을 만났어요. 이게 전 터키에 이런 풍경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동부 지역에 눈이 많거나 설산들이 많은 건 알았는데 기온이 꽤 높아서 녹았을 텐데도 지금 보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Yola bakacağım ben. 엄청난데요? Acaba inilebilir mi? Şu kayga. 확인해보겠다는데. 무엇보다 관건은 도로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눈밭에서 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통 눈이 아닙니다.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한번 치운 건데도 눈이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보기는 좋은데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İnilebilir yani bu şekil. Araca yol vereyim ben. 다행히 도로까지는 막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행여 눈길에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눈밭을 빠져나갑니다. 눈으로 덮이기 전 이곳은 밀농사를 짓던 밭이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푸른 밀 이삭들이 출렁거렸을 이 벌판을 지나면 반호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반호수. 호수는 눈처럼 깨끗하고 비단결처럼 잔잔합니다. 눈길을 헤쳐와 만난 반호수의 모습은 그간의 고생을 잊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 바다 같은 호수로 나가보고 싶어 근처의 정박한 배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 어부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점심을 나눠줍니다. Merhaba. Buyur sen dayı.
여행을 많이 다녀보았지만 터키만큼 먹거리 인심이 후한 나라도 없습니다. 맛있다. 이들은 잠시 후에 고기잡이를 나갈 예정. 저도 이 배를 타고 반호수 구경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호수는 더 신비합니다. 맑은 물에 하늘이 투영돼 온통 푸른 빛, 망망대해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하늘과 이 땅의 경계를 다 지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지. 저 끝에 그 설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반호수를 전부 한 바퀴 돌려면, 그러니까 호환선이라고 하죠. 그 총 길이가 450km랍니다. 쉽게 생각하면 100km로 달리는 차를 타고 4시간 반 이상을 달려야 이 호수 전체를 볼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이 바다 같은 호수 한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악다마르가 있습니다. 섬의 크기는 겨우 0.7 제곱킬로미터. 다 둘러보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무인도인 이곳을 지키는 건 성십자가 대성당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던 아르메니아 왕국이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벽은 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과 이야기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반 지역은 수많은 고대 왕국과 제국들이 전쟁을 치렀던 지역.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1895년 마지막 사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르메니아 사제들이 이곳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위로는 계속 이 어떤 성화, 프레스코화라고 그러죠. 성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인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쪽은 많이 지워지기도 했지만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림들이 많은데요. 이 정도 이렇게 성화가 잘 남아있는데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꼭대기, 도명, 천장, 바로 밑까지 이 성화가 있는데 참. 벽화의 내용 역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 프레스코 벽화들은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쿠르드족 사람들이 신성한 곳으로 믿고 있다는 반호수. 그 호수의 전경을 한번 보고 싶어 악다마르의 바위산에 올랐습니다. 나이 못 속이겠다. 높은 설산에 둘러싸여 더없이 평화로운 반호수. 그 호수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쪽이 경건해집니다. 오랜 세월 호수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지켜보며 이곳을 지켜왔을까요? 다시 돌아오니 해질 무렵. 고기잡이를 다녀온 어부들로 늦은 오후의 호숫가는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자에 담긴 생선은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Sadece Van Gölü'nde yetişen. Van Gölü'ye has. 반호수에서 잡히는 어종은 딱 하나, 이 임지케팔뿐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데다 소금호수라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Sezon
Nisan 15'inde soğudu sezon yani. Peki soğuk Nisan olacak. 15'inde. Nisan 15'e kadar tutabilir. Tutabilirsin. Ondan sonra yasak. 2 ay avlama zamanı. Yavru getiriyor yasaktır.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날과 할 수 없는 날은 어부들 스스로 정한 겁니다. 그것이 이 거대한 호수가 아직까지 예전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호숫가 옆에 자리한 마을로 찾아가 쿠르드족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반호수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동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양치기 소년이 제일 먼저 저를 반겨줍니다. 멀리서 찾아온 여행객이 반가웠던지 보이는 이들마다 손을 흔들어줍니다. 동네의 한 집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Merh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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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ş geldiniz. Zahmet çektiniz. Evet. Aygı. Arada kaç yaş var? Hiç oynamıyor yani. Hiç. 6 ay çek. 샤킬 씨 역시 이 지역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축을 합니다.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양의 우리입니다. Çok kaç taneymiş hocam? 150 tane hocam. 150. Evet. 150마리를 좁은 곳에. Bir saat sonra burada yem vereceğim. Ot yiyecek. 원래 가축 우리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Geceleyin buraya bırakıyorum. Gündüzün oraya bırakıyorum. Evet. Deprem orada bak, deprem hasar vermiş. Kolon kırılmış. Hocam. Bu kerpiç. Toprak. 이게 이제 이렇게 무너져서. 이곳은 원래 이들 가족의 살림집이었습니다. 화장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반 지역의 대지진은 수많은 가옥을 무너뜨리고 무려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컸었군요. 그때 피해 이후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샤킬 씨가 바빠집니다. (150마리나) 되는 양들에게 먹이를 먹여야 할 시간입니다. 먹이 먹는 시간은 좁은 우리에 갇혀 지낸 양들에게 모처럼 만의 자유 시간이기도 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로 나오려고 발버둥입니다. 방향이 아니잖아 거기. 이쪽으로. 양들에게는 마른 건초를 먹입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 베어다 말려놓은 겁니다. 하루에 2번, 이것도 큰일입니다. Aynı saatte hepsi bu köyde aynı saat. 샤킬 씨네 양들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서 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이를 먹이는 시간은 다 엇비슷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집 양과 남의 집 양이 혹시 섞이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먹이를 먹고 나면 제 집으로 모두 잘 찾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너희들 점심은 내가 책임지마. 바쁜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도 일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은 복도 많아. 이 많은 양들이 먹을 건초를 대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꼴 베는데 온 식구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풀을 2그릇 먹니 너는? 양들이 배를 불리느라 바쁜 사이 이 집 안주인들 역시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Hamurda. 이 많은 식구들이 먹을 점심을 차려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까지 있습니다. Hamuru akşam yaptım. Sabaha da ekmek pişireceğim.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깊이가 있는 이 화덕은 탄두루라고 불립니다. Bu tezektir. Tendire atıp ekmeği pişiririz. Tendirde yakarız yani. 겨우내 불을 떼기에는 나무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선 소나 양의 배설물을 말려두었다 연료로 씁니다. 터키에선 이 얇은 빵이 주식입니다. 반죽은 얇게 여러 번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빵 맛이 쫄깃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 수제비 만드는 거고 똑같았죠. 단 수제비가 아니라 칼국수 옛날에. 진짜 기술은 이거 돌리는 거. 이 많은 식구들이 먹을 걸 때마다 만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빵을 구웠을까요? 얇은 빵은 틀에 올린 뒤 탄두루 벽에 찰싹 붙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한 번에 잘 붙이는 것. 그리고 타기 전 적당한 시간에 떼어내는 것. 그게 바로 솜씨입니다. 시골 마을에선 온 식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구워두었다 먹습니다. 손님이라는 이유로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을 제가 제일 먼저 맛봤는데요. 치즈와 함께 먹는 이 빵 맛이 정말 별미입니다. 이 쑥 레저틀리. 이거 방금 구워가지고요. 이 두었다 먹는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입에 이 감기는 맛이랄까요? 그리고 치즈하고 이 어울리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은 딸 넷을 내리 낳은 다음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을 대접하느라 급하게 식탁이 만들어지고 가족들이 바빠집니다. 손님 접대하려고 지금 우리 대지진에 많은 것을 잃고서도 이들 가족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 신에게 맡기고 주어진 생활 안에서 하루하루 웃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이래. Hoşçakalın. 반 지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성체에 올랐습니다. 이 성체는 예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고대 우라르투 왕국이 기원전 8세기경에 만든 것입니다. 오랜 전쟁과 대지진에도 도시가 이처럼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아마 반을 뒤덮은 흰 눈보다 푸르게 빛나는 호수보다 더 순수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Don't need makeup. 이게 줄기도 무겁습니다. 이분들 이래가지고 뭘 먹고 살려고 이렇게 저한테 다 푸는지.
터키의 동쪽 끝자락에서 만난 신비의 호수 반. 그곳엔 1000년이 넘은 초기 기독교의 흔적과 아직도 이웃을 형제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 설구의 도시 말라티아로 향합니다. 터키의 숨겨진 옛 도시에서 만나는 거대한 협곡과 사람들. 이제 레벤트가 1000년의 베일을 벗고 우리와 만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1시간. 저는 아시아인 동시에 유럽인 나라 터키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제의 나라로 익숙한 터키는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하지만 터키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 말라티아에서처럼 말입니다. 강은 참 오래도 흘러왔습니다. 저도 이 강을 찾아 참 멀리도 왔습니다. 태초에 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글자가 문명이 피어났습니다. 티그리스 강에 의해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 오니까요. 인류 문명의 그 시작점에 선 듯한 한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시발점이 터키라는 생각들을 못해요. 터키라는 그 관념 자체가 없죠. 그 밑에라고 생각하는데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모두 발원지는 터키입니다. 터키를 한참 흘러 내려간 다음에 저쪽 시리아, 이라크 그쪽으로 내려가죠. 위대한 역사의 땅도 이곳 사람들에겐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7000년이 넘은 문명의 강을 오가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우와. 지금 잡으신 건가요? 네. Şimdi sabah tutur mu? yeni tuttu. Yeni. 이 고깃배는 벌써 만선입니다. 황금빛 나는 물고기도 있고. 두뇌들. O baraj balığı, akar balığı. Akar balığı. Eski balık ha. O eski balığı, öbürü alabalık. Düşmeyesin ha. 이 어부간에 놓는 고기는 모두 월척 수준. 강줄기를 막고 댐 공사가 있고 난 후부터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Çekeceğin adamları bunlar. Biz onu filmleri sevik. 어떻게 잡아야 돼? 이야, 이게 줄기도 무겁습니다. Yaşıyor sabah yeni çektik. 살아가지고요. 이게 오늘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큰지요. 비늘 하나가 5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이놈은 한 5사람이 먹어야 되겠네. Yavaş. Düşmeyesin. Bu 20 senedir ben buradayım, çalışıyorum. Benim evim burada. Evim aşağıda. Çok aşağıda. Ha. Bu benim oğlum. 16-17'ye girmemiş, 16. Bizim nakle topluyor, müteahhit alıyor burada. Müteahhit gelip burada alıyor balıkları. Tut, gel. Tut kendini. 강가라고 하기엔 지형들이 좀 험난합니다. Teşekkürler. Sağ ol, size de teşekkür ederim. Çok teşekkür ederim. 처음 이 강에 문명을 꽃피웠던 사람들 역시 수렵 생활을 하며 지금 이들처럼 살아왔을 겁니다. 이들의 후손 역시 이 강에 기대어 살겠지요. 시간을 뛰어넘어 유프라테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터키 남동부에 자리한 말라티아. 멀리서 온 손님을 반기기라도 하듯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말라티아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는 아직 낯선 도시. 하지만 살구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말라티아는 세계적인 살구 도시입니다. 이 살구가요, 색깔이 다 다른데 이제 어떤 형태로 말리느냐, 얼마만큼 말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말라티아 살구는 진짜 맛있어요. 막 지금도 군침이 도는데. 비옥한 토양 덕분에 말라티아의 살구는 달고 맛있습니다. 살구 수확이 한창인 여름에는 살구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시장 골목 한쪽이 전부 살구 가게입니다. 말라티아를 다녀가는 여행객들에게 꼭 사가는 선물이 말린 살구입니다. Çay Türk işte. Buyurun. Buyurun çay ikram edelim. Gelin buyurun. Buyurun. Tabii. gelin. 전 세계 살구 수확의 50%, 말린 살구의 경우는 80%까지 전부 말라티아산입니다. 가히 살구의 도시라 불릴 만합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살구 Aprikot, 가공 상품이 aprikot 있는데, atom, aprikot çikolat. Bu nedir? Aprikot çikolat. 아프리콧 초콜릿? Evet. 아, Kayısı çikolatası. 이걸로 초콜릿을 만든 모양인데요. çok güzel. Çok güzel. 어우, Çok. 살구를 원료로 만든 초콜릿입니다. Hediyemiz olsun size bu. Merhaba. Merhaba. Kes. 이걸, İkram et. 이걸 Aprikot döner. 데네로 케밥처럼 이렇게. Döner kebap. 케밥처럼 칼로 잘라 먹는 이건 살구 재료와 비슷합니다. Beyaz. Aynı zamanda Kore'ye de gönderiyoruz. 이 아저씨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인심 다 쓰고 있습니다. 총 레저틀레. 장사하시는 분이 손도 참 큽니다. 또 주십니다. 예. 이분들 이래가지고 뭘 먹고 살려고 이렇게 저한테 다 푸는지. 갖가지 살구를 맛보는 저는 행복합니다. 요? 뿌내드려. Pestil. Vitamin. 비타민. Vitamin. Doping. 에너지 파워. Enerji, doping. 대새끼. Biz teşekkür ederiz. 살구 농사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 그러니 살구는 유프라테스가 준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봄으로 들어서는 무렵인데도 여기는 아직 한겨울 같습니다. 레벤트 협곡으로 향하는 길엔 온통 살구나무들. 골짜기가 깊어지는 걸 보니 협곡에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레벤트 시내에서 차로 30-40분. 이곳에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28km의 깎아지른 바위산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6,500만 년) 억겁의 시간이 잠든 계곡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그 6,500만 년 전에 이 바다였다요. 바다였는데 이게 융기했거나 아니면은 이게 치마 가라앉아서 이런 아주 협곡이 생겨났겠죠. 근데 이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한 그 협곡이에요. 여기서 이 낭떠러지가 뭐 160 몇 미터 뭐 이렇게 긴데요. 이런 곳이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이 황량한 협곡에 사람이 깃들어 살기 시작한 건 9,500년 전부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레벤트 마을. Hoş geldiniz. Turist kardeşler. Hoş gelmişsiniz. Merhaba.
제가 왔다고 방송이 나간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들 알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들 중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이도 있습니다. Levent Vadisi dünyaya nam vermiş bir yer. Sen daha ta şeyde geliyorsun 1700'lerde. 이 깊은 곳에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후손들도 뭐 있고요. 그러면 더욱더 반갑죠. Tamam bir şey etmez yemezler. Yok bir şey yapılmaz. Çek. Nerede oğlan nerede? Gel lan. Oğlan kayboldu. 오란 burada. Fotoğraf çeksin tamam. 터키를 여행하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이런 호의를 뿌리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Turist Ömer. 제일 처음 만난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손님 접대의 시작은 차이를 내오는 겁니다. 터키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kşam bir tane yarışma var. O yaşlı bak o sakalaş beyazlaşma. Dede geldi. Dedem aleyküm. Dede geldi.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잠시 쉬어가려는 게 일이 점점 커집니다. Hoş gelmişsiniz. Güney Kore. Güney Kore'nin yeri Ha, Muhammed de aynı Güney Kore'ye buraya geldiler. Maşallah. Ha. Hep de hoş gelmişsiniz. 이 어른은 멀리 한국에서 온 손님도 계속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에도 신기합니다. Bu tarafta da şunu destekle. Turist. 사람들은 제 모자를 돌아가면서 써보고 즐거워합니다. 이 나이에도 아이처럼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Türkçe bilmez. O biliyor. Sen yana otursana. O biliyor. Sen otur yanına. 우리 남자 손 한번 잡아보자. Sen otur şuraya bak. 아니 이 어른은 농사도 안 지으셨나 손이 곱습니다. Otur terzimine yatsana. 저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즐거운 한때입니다. İhan çiğye be. İş yok. Abi fotoğrafı da şimdi. 이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레벤트 협곡의 동굴집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아니지만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그곳에 산다는 사람을 찾아 레벤트 협곡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부터 솟아오른 기암괴석들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위 사이로 정말 사람 사는 집이 눈에 띕니다. 바위산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합니다. 잘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사람이 사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여기 와서 깃들여 살게 됐을까. 그런 마음들은 무엇이었으며 그런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저 넓은 들판을 두고 왜 여기 와서 사람이 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해 못할 분이 여기 또 한 분 있습니다. 크루트 씨는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이 협곡 동굴집에서 살기를 고집하는 분입니다. Yoruldu. İnmek rahat, zor tabii. Yok inmek rahat. 크루트 씨의 집은 협곡의 한가운데. 그는 여름에는 이곳에서 살고 겨울에는 내려와 마을에 머무릅니다. 그는 협곡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Burası hayvan beslediğimiz yer.
Hayvanları beslerdik burada. Eskiden burada hamdur lambayı yakıp 놀랍게도 이 동굴집에는 전기도 들어옵니다. 작은 발전기를 이용해 불을 켭니다. 여긴 쿠르트 씨의 공방.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필요한 건 직접 만들어 써야 하는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입니다. Ha, kendimiz yaptım bunu. Benim yaptım bunu. 이쪽 동굴은 또 뭘로 사용할까요? Ha, bura mutfağımız. 싱크대에서 냉장고까지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잠시 비워두는 겨울에도 수시로 찾아와 청소를 하고 살림을 챙긴다고 합니다. Su kessin. 그는 한평생을 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Ha, 19 tane çocuk, 3 tane hanım. Ha, burada misafir odamız böyle. 계곡을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 19의 자식을 길러낸 그의 한평생이 이 바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Böyle oraya gidilir. 아무 생각 없이 뒤를 쫓아갔는데요. 이럴 수가.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좁은 바위길 아래로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쿠르트 씨는 거침이 없습니다. Düşmeyesin ha. 쿠르트 씨 말로는 이 벼랑길은 예전 그의 조상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낮고 좁은 길, 나무 판자를 얽어 만든 이 길을 지나야 합니다. 도대체 이 길의 끝엔 뭐가 있는 걸까요? 좁은 통로를 지나니 거짓말처럼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긴 쿠르트 씨의 조상이 살았던 동굴. 그는 자신이 옛날부터 이 마을을 지배했던 쿠르트 왕국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Burada 3 kat bina yapılmış. Bak ağaçların yeri. Ağaç böyle karşı karşıya yapmışlar. Böyle buraya 2 kat bina yapmışlar. Heh. Bak ağaç yerleri. Bak orada var. Oralarda var. Bak görün mü? Ha. Burada öyle bina yapmışlar. 이곳엔 실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Orada var, burada var. Orada da varmış. Bunlar mağaradan mağara giden geçişi olarak kullanmış. Şimdi bu mağaraya geçişini kimse bilmez. Eskide yapılma. Çok eskilerin zamanı. Ne dedemiz bilir, ta öncelerin.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왕국의 후예. 그가 이 바위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앞에 서니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여길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죽었을까요? 내가 보고 평생 보고 느끼는 그 삶이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1000년 전, 500년 전에 이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바라봤을 저 산은 그대로인데 그들은 또 떠나고 저도 곧 떠나겠고 결국 또 겸손이죠.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모든 진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6,500만 년. 바다가 계곡으로 바뀌는 오랜 시간. 저는 이 레벤트에서 세월의 위대함을 배웁니다. 레벤트 협곡을 지나 렘누트로 향하던 길에 잠시 들른 마을. 뭔가 시끌벅적합니다. Düğün. Ha, düğün. Olmaya verdik ha. Valla. Ha. Bugün düğün var mı? Ha, vardı da bitti. 아, 축하합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Hayırlı olsun. Sağ olun, teşekkür ederim. Hoş gelmişsiniz. 신랑은 올해 23, 신부는 20살.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앳된 나이인데요. 터키에서는 보통 2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신부를 보고 싶다는 말에 신랑이 직접 신부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는데요. 세상에 안 예쁜 신부 없다더니 참 아름다운 새 신부입니다. Harikaydı. Annem şunları dedim. 이 신부는 멀리 흑해 지방의 도시에서 왔습니다. Ne kadar yüzsüz bir gelin. 터키에서는 남자 17세, 여자 15세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Mükemmel. Dört dörtlük. 이슬람 사회의 전통인 일부 다처제는 1930년에 폐지됐습니다. Hoş geldiniz. Hoş geldin. Otur şöyle bir yere. 터키에서는 아직 어른들의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Sen Allah'a onlar da sana. 마을 청년 한 명이 저와 취재팀을 급히 다른 방으로 불렀습니다. 따라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잔치집에 와서 진짜 잔치 음식을 먹고 가게 생겼습니다. 야, 얼마나 친절들하신지요. 잠깐 신부 구경하는 사이에 이렇게 밥을 차려놨어요. 이런 게 시골 인심, 아니 잔치 인심일까요? 그러고 보면 터키와 한국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번엔 우리를 위한 재롱잔치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국 노래와 춤이 터키의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찾아든 겁니다. 낯선 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언제나 환영한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그런 착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환대를 받고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 어린 부부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라티아와 함께 또 하나 알려지지 않은 터키 동남부의 명소가 바로 렘누트입니다. 렘누트는 말라티아에서 차로 3시간, 아드야만주의 경계에 자리합니다. 이 땅엔 참으로 많은 왕국들이 생겨났다 사라져갔습니다. 기원전 190년경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 자리했던 콤마겐의 왕국. 렘누트는 이 작은 왕국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유적지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이어 두 번째 이곳으로 향합니다. 렘누트산 근처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 산장에서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산장은 한적합니다. 렘누트산은 눈이 많이 쌓여 겨울 산행을 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온몸부터 난로에 녹입니다. 이 산장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렘누트의 유적을 보기 위해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은 산장지기 내외와 그 딸들 그리고 우리 일양밖에 없습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안주인이 늦은 저녁을 준비해 줍니다. 필라오. 노란색 쌀밥입니다. 이게 쌀입니다. 전통적으로 터키에선 식탁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보자기를 깔면 그 위에 밥을 차리면 그게 밥상입니다. 보통 터키 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고기류의 음식으로 유럽 식단에 가깝습니다. 케밥 같은 간편한 음식이 발전한 건 이동이 잦았던 유목민족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키 동부로 오니 서부보다 훨씬 더 자주 쌀로 만든 요리가 나옵니다. 이게 밥에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건데요. 산간 지역이니까 그런 게 나는 모양이에요. 그걸 같이 넣어서 밥을 한 모양인데 콩 비슷한 콩 종류도 있고요. 맛이 독특합니다. 짭짤하고요. 이 터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밥을 그냥 우리처럼 간하지 않은 밥은 안 먹고요. 늘 간을 해서 밥을 먹습니다. 흰밥이든 뭐 노란밥이든 볶음밥이든.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수많은 민족의 특성이 어우러진 음식 문화. 이 소박한 밥상에서도 그런 터키 음식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산장지기는 내일 강행군이 될 거라며 많이 먹고 기운을 내라 말해줍니다. 내일 만날 신비의 설산, 렘누트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동이 터옵니다. 오늘 날씨가 등반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눈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집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던 렘누트산도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인연인데 산장지기는 제 일처럼 등반을 걱정해줍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 것을 몇 번이나 저에게 강조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산은 그 모습을 더 감추려는 것만 같습니다. 혹여 눈길에 미끄러질까 차는 거북이 걸음. 그런데 그마저도 여기까지입니다. 눈 때문에 도로가 끊긴 겁니다. 예, 차가 막 미끌고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눈이 앞에 눈이 쌓여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눈이 쌓여 있고 안개가 짙은데 이 길이 이 차도 근본적으로 차도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돌아오더라도 일단 가보자는 것은 저의 고집이었습니다. 이 눈길을 헤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겨울 산행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산에 오르고 싶었던 건 렘누트산의 유적 때문입니다. 이 산의 정상엔 150m의 인공산과 높이 9m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콤마겐의 왕국의 안티오코스 1세가 지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보라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은 등반로를 가리고 시야를 흐려 길을 잃게 만듭니다. 50 이상 쌓였어. 50 이상 쌓였어. 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눈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체력 소모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계속 가야 할까? 그만 돌아가야 할까? 여기가 바로 갈림길입니다.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처음 오는 산도 아닌데 방향을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 문명에서 이렇게 약간은 뭐랄까요, 이 정도 오면 이제 거의 반강제적이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기 아까운, 그리고 문명에서 떨어져서 이런 어떤 고립을 향해서 한 번쯤은 걸어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이러고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꽤 오랫동안 좀 이렇게 세상을 관조하면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행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산에 오르려고 했을까요? 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 곳까지만 이 산을 느끼면 될 일입니다. 돌아서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여기가 2150m의 넴누산인데요. 짐작은 이리 돌아서 이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봉우리가 전혀 안 보이고 자꾸 그 길을 덮습니다, 이 눈이. 넴누트 유적을 보진 못했지만 대신 큰 깨달음 하나를 얻고 갑니다. 아직 바위산 동부를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겨울엔 이 산을 내버려두는 사람들처럼 때론 인간의 의지보다 자연과 신의 뜻에 맞게 한다는 걸 말입니다. 자연이 내놓은 거대한 작품, 6,500만 년의 시간이 영축된 레벤트와 그곳에서의 삶을 만났습니다. 유프라테스가 만들어준 맛있는 선물들, 그리고 그 강만큼 풍요로운 사람들. 놀라운 역사가 숨어있는 터키의 동북부. 겨울을 헤치고 성큼 다가온 봄. 차이의 고장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저는 지금 리제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1시간. 저는 아시아인 동시에 유럽인 나라 터키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제의 나라로 익숙한 터키는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저는 흑해연안의 중심 도시 트라보존에서 가까운 리제로 향합니다. 터키 동북쪽으로 올라오자 날씨는 더 추워집니다. 리제로 향하는 길.
사람 키보다 높은 벽 하나가 도로를 타고 이어집니다. 설벽. 해발 고도가 높은 터키 동부의 산악지대에는 4월까지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쌓인 눈이 녹기 전에 또 눈이 내리고 그 눈이 쌓여 얼어붙으면 설벽이 됩니다. 이 길의 설벽 높이는 대략 봐도 3m 정도. 지금 1900m의 고원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는데요. 이 길 옆으로 쌓인 눈이 보십시오. 이게 겨우 내내 쌓여가지고 떡시루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는데 1m, 2m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이 눈은 이제 날이 완전히 풀리는 봄이 올 때까지 녹지 않는 한마디로 설벽이죠. 워낙 고원지대라 지금 기온도 굉장히 낮고요. 계속 또 위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봄은 참 더디 오는가 봅니다. 하지만 리제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처럼 바위산이 푸르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리제가 보이는 산마루에 올라서자 그 푸르름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산기슭 가득한 차밭. 리제는 터키 최고의 차 명산지입니다. 차밭을 가로질러 시내로 가는 길. 터키 동부를 여행하며 처음 봄을 느껴봅니다. 차 수확 시기는 아니지만 봄꽃과 함께 이곳에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제는 터키 동북부 흑해 연안에 자리한 인구 10만여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Merhaba. Hoş bulduk. Merhaba. Hoş bulduk. 유럽에 가까운 이스탄불과 달리 동부 도시들의 첫인상은 투박합니다. 하지만 투박한 만큼 강하고 활기찹니다.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이 생선 가게를 보니 마치 우리의 남대문 시장이 떠오릅니다. 5 lira abi. 5 lira. 5 lira. 5 lira. 5 lira. 이 아저씨 장사도 참 잘하시네. 아, 적기제. 골라. Kolla man ba. Süper bunlar abi. Süper bunlar abi. Yerliler, oltalar. Bedavaya. Olta. 싱싱해요. Taze olduğu belli. Ve burası böyle olduğu bir taze. 네. 흑해는 잡히는 고기 종류가 108종이나 될 만큼 다양한 어종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고기. 은혜들. 함시. 아, 이게 그 유명한 함시군요. 함시는 멸치과 생산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멸치보다 2배 정도 큽니다. 함시 1kg에 우리 돈 6,000원 정도, 가격도 저렴합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처럼 함시는 이곳의 서민 요리입니다. Ne için? Güçlemek için mi? Tamam. Hadi teşekkürler. Bay bay canım. Bay bay. Hadi iyi günler. Bay bay yap. 함시의 제철은 한겨울. 제철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함시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Kuzun kalını var. İri kuz. 흑해 연안 사람들이 이렇게 함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해 생선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Bak gel göstereyim size. Gel.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주인은 우리를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아, 여기도 함시가 있고. 직접 그 맛을 보라는 겁니다. 함시는 보통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를 촘촘히 꿰어서 튀기듯 바싹 구워 먹습니다. 바삭하게 먹기 위해 얇은 튀김 가루도 입힙니다. Karadeniz usulü. Laz usulü. Diziş şekli güzel. 이 지역에서 이 함시 요리는 해박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요리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함시 굽는 냄새가 온 시내에 진동할 정도입니다. 오, 함시. Hamsi istavrit. 얼떨결에 자리를 잡고 푸짐한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Evet. Benden. Senin? Evet benden. Biz misafirperveriz. Bize ne varsa sizde var. Tamam mı? Biz bir lokma yersek size de veririz. 함시를 제일 잘 먹는 방법은 이겁니다. Kılçık yok bak bunu. Bunu atmıyorsun. Bu ya. 갓 구워낸 함시는 정말 맛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 맛과 대적할 만합니다. 촉촉 기대. 레저트가. 그래 또 약간 시큼한 레몬 맛. 여기서는 리몬이라고 그러던가요? 섞이니까 더 맛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저를 대접하느라 아예 오후 장사를 접었습니다. 음식 맛에 감동하고 이 주인의 그 친절, 그다음에 아낌없이 퍼주는 마음에 또 감동하고 감동스럽습니다. Teşekkür ederim. Teşekkür ederim. Hoşça kalın. Benim dedem Naz. 흑해의 명물 함시를 먹어봤으니 이제 리제를 대표하는 또 ha나의 특산물을 맛볼 차례입니다. 바로 차인데요. 시장통에 자리한 작은 차이 가게. 이 가게는 오후 2시부터 저녁 때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보통 하루에 6잔 이상 차이를 마십니다. 나른한 오후 차이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터키의 차 문화입니다. Turkish chai. Perfect. Perfect. Hep beraber.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차 사겠다고? 차 사겠다고. 예쁜 아가씨들의 차이 대접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터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차이를 권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차이는 터키의 홍차입니다. Yok yani şöyle Rize'de ikram o şekilde. Hani bir şey içer misin misafir. Yok onlara da sorduk, size de sorduk. Ya hepinize. Herkese çay içer misiniz? Teşekkür ederim. Yani güzel rahatlıkla oturup çay içebilir, konuşabilir. Do you like here? Do you like? Rize. Rize? Do you like? Very like. Ne güzel. Her zaman bekleriz. What does mean? Merhaba. In Kore. 터키 차이는 설탕을 넣어 갈고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차이만큼이나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터키 아가씨들이 선물한 건 잠시의 여유와 마음 따뜻한 친절이었습니다.
터키의 연안에 자리한 리제는 말 그대로 차의 도시. 도시 전체가 차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땅이 척박해 어쩔 수 없이 심었던 차가 도시를 대표하는 작물이 된 겁니다. 현재 리제의 차밭은 터키 최대 규모로 차 생산량의 90% 정도가 리제산입니다. 처음 저는 차밭이라고 하길래 우리나라의 보성 녹차밭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아서 그런가요? 리제의 차밭 곳곳엔 차나무가 없이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차 나무를 뱄네요. 이 아마 짐작 같아서 노후화돼가지고 다시 심으려고 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벤 거를 지금 태우시는 모양입니다. 한쪽에서는 차나무를 태우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차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아직 찻잎을 따는 시기가 아닌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Yani o zaman teyze şimdi bu işin ne yapıyorsunuz ona söyler misiniz? Biz bunu böyle arkalarını biraz tapayıracağız. Evet. Böyle beğenecek toplayacağız. Havlu gibi olacak. Ha. Vermedi, çay vermez. Ha vermedi. Çay Vermedi, katlandı vermez. Ha, böyle keserim, tazelerini verir. Ha tazeler. Ha.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를 솎아줍니다. 오래된 차나무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순을 좀 남겨놓으면 이제 새로 이렇게 자라서 또 새 잎을 내나 봐요. 오래된 가지를 쳐내고 태우는 걸로 리제는 봄을 준비합니다. 터키 북쪽의 이 추운 도시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리제는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차 산지입니다. 차밭을 찾아온 김에 리제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차 생산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차밭을 따라 난 길은 계속 오르막길 언덕입니다. 리제라는 이름은 언덕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자에서 왔다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Merh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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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y gelsin. Hoş geldiniz, sefa geldiniz. Ne de ben fotoğrafımı çekeyim. Hoş bulduk. Merhaba, merhaba. Ne? 이 집 역시 봄을 맞이해 차 농사 준비로 한창 바빴습니다. İnsan yaşadın mı? Yaşadı mı? Elbette mi? Tabii. Ama şimdi yıkılıyor. 봄부터 여름까지 머무를 곳을 마련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인데요. 차 수확철을 대비한 공사입니다. 차밭은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만들어져 있고 농부들의 집 역시 그 언덕에 같이 자리합니다. 바쁠 때면 차밭과 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하니
주민들이 직접 만든 화물용 케이블카입니다. 이곳 농가엔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 가축 사료가 올라왔습니다. 가축 사료가 올라왔는데요. 이 언덕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가축 사료입니다. 요즘 같은 농한기에는 가축 사료를 옮기고요. 농번기에는 수확한 차가 이 기계로 올라옵니다. Başka yerde hep inşaat malzemesi olarak her şeyi bundan çekeriz biz bunu. Yani devamlı kullanılıyor bu bölgede. Devam mesela şu sirtlerde, şu yükseklerde. Burası yine kısa mesafe. Şu yükseklerde de aynı şekilde bundan kullanılıyor yani. Ondan başka yani. Ha başka yok. Ulaşım aracı olarak yol olmadığı yerde bundan şey yapıyoruz. 이 도구들은 1920년대 리제의 차 농가가 확산될 때부터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지금은 차 수확철은 아닙니다. 그래도 리제의 차밭을 구경해 보기 위해 이 집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밭은 집 바로 아래부터 이어지는데요. 동부 흑해 산악지대는 기온이 서늘하고 강우량이 높아 차 생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제가 최고입니다. 1920년대 터키 공화국의 건국과 더불어 경제 상황이 좋아지자 차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안정적인 차 수급을 위해 터키 정부의 보호 아래 리제의 차 산업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Şunları at, bunlar. Bizim çay doğal yani, organik çay. Sadece gübreleme var yani. O normal mesela bu çayı işlediğimiz zaman katkı maddesi kesinlikle katılmıyor. Buyurun. Buyurun canım, eşime de söyleyeyim. Can abi oturma yeri var. Canım buyurun da buyurun canım. Teşekkür ediyorum. Pardon. Canım hadi buyurun canım. Pardon. Canım. Abi oturma yeri var. Götürün size hadi sadece oturun. Ha, buyurun abi otur. Evet. Buyurun evladım buyurun. Buyurun içeri buyurun. Buyurun abi buyurun. 제가 이 집 여자분들의 휴식을 방해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Merhaba. Merhaba teyze. Buyurun evladım buyurun. Hadi oturun. Buyurun yavrularım. Buyurun benim de siz gibi yavrularım var. Buyurun. 하지만 어른이 계속 권하시니 거절하기도 미안합니다. 이 집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같이 모여 삽니다. Otur yavrum otur. Yengem sana getiriyor kızım. Evet. Otur. 차 주신다고. Buyurun. Evladım Yavrularım neredesiniz? Korelidir, Koreli. Uçunuz da. Evet, Güney Koreli. Yemek hazırlayan siz çay mı? Biraz önce yemek yedik. Yani kahvaltı yaptık. Ondan sonra buraya geldik. Yok Beci Allah aşkına yemekleri yemek. Sağ ol, teşekkür ederim. O zaman çay getirin. 찍지 마세요 하면서 빨리 앉으세요. 그 옛날 우리 시골 할머니들 그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야 들어서 앉아. 아이 그거 찍지 말고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비워주고 나가시네요. 아유, 참 우리 할머니 만난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Çekmeden yalnız. Ben şimdi çay getireceğim ama çekmeden tamam. Tamam. Çekmesini istemiyorum. Tamam istemeyeyim de tamam. 차이 한 잔이라더니 또 뭐가 푸짐합니다. Hoş geldiniz, sefa geldiniz. Allah razı olsun. Hoş geldiniz, sefa geldiniz. 제일 어른이 나오셨습니다. 터키에선 집안에 손님이 오면 제일 어른이 맞이하는 게 예의입니다. Çok şükür, iyi elhamdülillah. Allah iyilikten ayırmaz inşallah. Ümmeti Muhammed'e yardımcısı olsun. Allah uzun ömürlü size de ihsan eylesin. Bir dakika ben şapkayı takacağım. Ama tabii aşağı merkezlerde düz yerlerde var ama bizim araziler bu şekilde. Evet, bu şekilde. Evet, biz ona alışmaya size şey gelemiyor yani. Ama bu şey, o zaman bu çay bahçeleri kim kurdu? En ilk olarak kim kurmuştu bu? O bizim büyüklerimizin mesela dedelerimiz şey yapmış. Ondan sonra biz de tabii devam ettirdik onu. Bunlar her eskiden bu çay bahçeleri misir tarlalarıydılar. Buralar. Misir tarlasıydı. Gelirimiz daha fazlalaştı oradan. Gelir bizim burada Gelir yok bizim. Sen misir olmaz. Misir gelirdi, bir yazar vurur, ikilirdi. Sonra da yamanı gelir yerdi. Bize
Mişir etmez. Yürük saçtan aldık şey. Para da yok o zaman. Evet, müteahhit ederim. Çalıştım. Nasip eylesin. Allah uzun ömür versin. Allah'a emanet. Kapı ne dayız? Allah razı olsun. Allah'a emanet. Hayırlı yolculuklar. Allah uzun ömürler versin. Allah razı olsun. Hoşçakalın. Allah'a emanet. Hoşçakalın. Allah gecemizi 대를 이어 물려받은 일. 차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던 할아버지 말처럼 이들에게 차를 재배하는 일은 그 자체로 삶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땅들이 기지개를 켜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언젠가 푸른 찻잎이 가득한 여름날에 이곳에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리제 시네를라와 근처 도시인 트라부존으로 향하던 길. 어느 시골집 앞마당에 식구들이 모여 차이를 마십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 가족과 이웃과 친분을 주고받고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나누는 일. 차이는 이 모든 터키 사람들이 삶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멀리서 보고 있던 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길 가던 나그네라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길 가다가 또 차이를. 이번엔 아예 주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손짓으로 어렵게 하시는 말씀이. 빵 먹고 가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웃이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거절할까 봐 아예 빵을 챙겨서 나오신 겁니다. 미안해서 더 이상 사양하기도 힘듭니다. 시크릿들의 축상. 남자. teşekkür ederim. Değil. Senin riskin. 터키 어딜 가나 배고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길 가다가 빵과 차이를 지금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차이 왔어요, 세이프가. 이게 터키의 농촌인데요. 터키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밥을 먹다가. 지은 건데 아들이 이만인데 이만한테 주인 아저씨는 촬영팀의 빵을 먹지 않고 계속 촬영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밖에서 안 추우세요? 하지만 이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뿐. 예, 알겠어요. 이쯤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저와 촬영팀은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얘는 집어다 내뜨리고 지금 길가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주신 지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겐 가장 행복한 점심시간이죠. Teşekkür ederim. Allah razı olsun. 이번엔 아예 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먹고 있는데도 계속 또 먹을 걸 권하는 게 푸짐한 우리네 시골 인심과 닮았습니다. 교대로 오셔가지고요. 한 분은 차이를 주시고요. 한 분은 이게 뭐죠? 바게트 빵에다가 이제 이걸 넣은 걸 주시고요. 한 분은 좀 그 아주 단 과자를 주시고요.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기쁘게 접대하는 건 이슬람 문화 중 하나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이것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주인 아저씨의 잇따른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이 집안 식구들과 함께 차이를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Böyle bize al. Otur otur. Bu Türkiye'de bayanlar yani çekim falan yani fotoğrafla çıkmak yasak. Yok yok yok. Hani Yok yasak. diye. Yani öte Müslüm yasak. Yani Müslüman da yasak olduğu için pek çıkmak istemezler. Resim yasak yani Müslümanlıksa ya. Ondan pek çıkmak istemez. Çok gece iniyor bu. Hani bir kere aldınız ya hani bir kere tamam da hani çok olmasın. Anladım. Çek. Bu kamera yapıyor.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는 터키 사람들이지만 이슬람 지역을 여행할 땐 사진 찍는 것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행하는 곳의 문화를 존중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Amca teşekkür ederim. Hoşçakalın. 터키 와서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들을 많이 봐왔지만 결국 마음에 담아가는 건 사람들입니다. 낯선 여행객에게까지 나눠준 이들의 친절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흑해와 접해 있는 도시 트라부존. 트라부존에 가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다는 지가나산. 지가나산은 깎아지른 절벽과 그 사이로 난 폭포들이 절경을 이루는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가나산에는 트라부존을 대표하는 놀라운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광경. 1628m 지가나산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이 건물은 쉬멜라 수도원입니다. 아득한 수도원 산길을 따라 오르며 이곳에 터를 잡았을 그때의 수도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수도원은 5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해 그 오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속세를 향한 단절과 신을 위한 고행의 의지가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이 암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높고 그 밑에 이제 이게 동로마 초기에 첫 공사를 했다니까 한 300 몇 년 정도 되겠죠? 330년에 동로마가 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로 천도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2000년이 가까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 수도원은 당시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슈멜라 수도원은 이런 절벽 끝에 자리했다는 것 외에도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벽화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절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에는 다른 수도원에서 봐왔던 것과 달리 검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수도사 2명이 만들었다는 이 대단한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은둔하며 기거했던 70여 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가득 메운 벽화. 예수의 일생을 담은 이 벽화는 7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그려진 것들입니다. 이 자연채광인데요. 인공적으로 불빛이 전혀 인공 불빛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아주 세밀한 작은 그림까지 세밀하게 다 보입니다. 저 높은 천장에 있는 것도 아주 채광 기술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사람들에게 이 초기 기독교 유적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Etkileyici bir yer. Evet.
İnsan inanamıyor. Diyor buranın bir insan yapısı olduğunu. O zaman mesela teknoloji olmadan bu malzemeleri buraya nasıl çıkartmışlar? Aşağıdan bakıldığında göğün yüzünde böyle yamaçta zor yapılardan bir tanesi yani burası. 절벽을 마주한 수도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의 힘. 그 앞에서 저는 경건해집니다.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낸 시원의 강. 시간이 만들어낸 역사는 신화의 땅에 깃들여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협곡을 지키며 살아가는 레벤트의 사람들, 그리고 신성한 설산 렘노트. 오래전 문명의 흔적을 지켜온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들, 언제나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내주는 사람들. 터키 동부 숨겨진 옛 도시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